안녕하세요. 서울성모병원 TV 명의를 만나다 김경란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인이 가장 많이 걸린다는 병이 있습니다. 바로 위암인데요. 한국인의 위암 발병률은 세계 1위로 미국의 10배에 달한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세계 최고 수준의 위암 치료 성과를 보이는 서울성모병원의 소화기내과 박재명 교수님과 함께 위암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위암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알아보기 전에 우리의 이 몸에서 위가 어떤 기관인지부터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위 위치는 밥을 많이 안 먹을 경우에는 배꼽보다 위쪽에 있고요. 그 상부에 있다가 밥을 많이 먹게 되면 배꼽보다 아래쪽까지 내려가기도 하고요. 아, 배꼽보다 아래쪽으로 내려간다고요? 네. 그리고 주로 하는 일은 맷돌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많이 거칠게 먹더라도 결국은 잘게 부수어서 다음에 소장에서 영양분 흡수할 수 있을 만큼 2mm까지 줄여가지고 일단 내보내는 기관을 이해하시면 되고요. 네. 다른 역할도 또 하고 있는데 그 역할 중에는 소화를 도와주는 단백질 분해 요소를 분비하기도 하고 또 음식을 먹게 소화 촉진 효소 같은 것도 많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혹시 식욕을 당기게 하는 걸 막 만들어내는 것도 있나요? 그렐린이라는 그런 물질이 있는데요. 걔는 위에서 나오는 물질로 걔만이 사람의 식욕을 늘리게 합니다. 또 한때는 그래서 비만 치료에 그렐린을 타깃으로 해서 식욕을 억제시키겠다는 노력을 했지만 아직까지 성공하고 있지 못합니다. 음식을 위가 부르고 있었네요. 맞습니다. 그 위암이 제 주변에도 실은 여러 분 계셨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배가 좀 아프고 위가 좀 통증이 있다 이러면 덜컥 겁이 나기도 하고요. 위암의 증상은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통증도 있을 수 있죠. 근데 중요한 점은 통증이 있다고 위암은 아닙니다. 사실 위암 환자들 오시게 되면 조사해 보면은 거의 95% 정도는 나는 아무 증상도 없는데 내가 왜 위암이에요? 거꾸로 물어보시고 진짜 위암이 맞아요? 나는 아무런 증상이 없어요 라고 얘기하셔서 물어보신 통증이 위암이 증상이냐? 딱 맞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은 위암을 알 수 있는 증상이 없는 건가요? 진단을 위해서는 증상이 도움이 안 된다고 이해하시고 정기적인 검사, 특히 한국 데이터에 의하면 내시경 검사가 가장 효과적인 위암 진단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암 발병률이 높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속설도 많습니다. 그래서 탄 음식 먹으면 안 돼, 위암 유발한대, 뭐 이런 얘기도 많고요. 그리고 우리 한국의 식습관이 맵고 짠 음식을 많이 먹어서 우리가 위암에 잘 걸리나 뭐 이런 얘기들도 많던데 그 위암이 생기는 원인은 그럼 뭔가요? 탄 음식은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짠 음식도 역시 과학적으로도 위암에 잘 걸리게 만듭니다. 여기서 강조할 게 하나가 있는데요. 네. 저한테도 많이 환자분들이 매운 거 먹으면 안 되냐고 물어봅니다. 근데 대답은 사실 아니다가 맞는 답입니다. 오히려 매운 거는 암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고 많이 있는데 네. 저희들 한국 사람들이 매운 거 섭취하는 방식 자체가 고추장 결국 짜게 짜네요. 먹게 되고요. 주변에 매운 음식 중에서 짜지 않은 것 좀 알려주세요. 그러면 전부 다 얘기를 못 하십니다. 매운탕도 짜고요. 따라서 짠 음식이 문제라고 이해하시는 게 맞고 매운 음식은 조금 빼주시는 게 원칙적으로는 맞지만 한국의 음식의 특수성으로 고춧가루만 뿌려서 드신 분은 없기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매운 음식 중에 그럼 고추장은 짠 음식이므로 고추를 만약에 이렇게 그냥 생고추를 먹는 거는 그 매운 음식인 건가요? 맞습니다. 거기에는 캡사이신이라는 거는 상당히 연구가 많이 되어 있는데 그거는 오히려 암을 억제한다는 연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교수님, 저희가 또 속설 중에 위염이나 위궤양이 발전을 하면 위암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들 하거든요. 네네. 이것도 맞는 말인가요? 네, 그러니까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린 대답입니다. 이유가 위궤양, 위염이 일으키는 원인 중에 헬리코박터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사실 최근 들어서는 약제 유발성 위염, 위궤양도 많아지고 있는데 그쪽은 위궤양이 생기더라도 위암으로 가진 않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나올 게 나온 것 같습니다. 올 게 온 기분이에요. 헬리코박터균이 드디어 등장을 했는데 대체 이 헬리코박터 정체가 뭔가요? 사실 위 안에는 위산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결국 pH가 2나 3 정도까지 낮은 데에서
균이 살기는 어렵습니다. 네. 소독제로도 염산을 쓰고 있는데 우리 몸에 염산이 나오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헬리코박터라는 특수한 균은 위 벽에 딱 붙어가지고 거기서 기생을 합니다. 여기 재미있는 거는 보통 균이 들어오면 안으로 들어가는 건데 얘들은 들어가지 않고 딱 미역처럼 붙어가지고 딱 기생을 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면역 체계로를 얘를 없앨 수가 없고 단지 얘는 계속 죽을 때까지 살고 있는 겁니다. 얘 때문에 위염, 그다음 위궤양, 그다음에 뭐 이렇게 장상피 화생 거쳐서 위암으로 잘 갈 수 있는 그런 원인 제공자입니다. 그러면은 헬리코박터균 제균은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네. 저희가 1차 요법, 2차 요법 이런 식으로 특정하게 규정된 약제의 조합들이 있습니다. 보통 1차는 독의 항생제와 한 가지 위산 분비 억제제를 쓰고 있고요. 네. 여기에 효과 보는 경우는 한국 데이터는 한 70%는 한 번에 패스를 하고요. 한 30%는 탈락을 해서 다시 2차 제균제까지 먹는데 그럴 경우에는 4가지 약을 한꺼번에 2주 동안 먹습니다. 저 약을 먹는 것만으로도 제균할 수 있다니까 좀 다행스럽습니다. 자, 그럼 이제 위암 어떻게 치료하는 걸까 본격적으로 좀 알아보겠습니다. 위암이 병기에 따라서 치료법이 다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위암의 근본 치료법은 일단 제거만이 가장 확실한 치료법입니다. 제거. 네. 아, 그래서 제거의 방법을 수술로 할 것이냐, 네. 그리고 뭐 요즘에 복강경 로봇, 뭐 아니 예전 같으면 개복을 해가지고 하는 수술로 할 것이냐, 아니면 네. 조금 더 일찍 발견될 경우에는 내시경으로 할 것이냐 이런 결정 과정이 필요하고요. 보통 4기까지 가게 되면 그때는 항암제 뭐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다행인 점은 한국에서는 99년도부터 40대 이상의 성인들한테 내시경을 통한 검진의 기회를 주고 있고요. 네. 그걸 통해서 일기암을 많이 발견할 수 있어서 저희가들이 하고 있는 그런 내시경 치료법에 적용되는 환자들이 전체 위암의 한 60% 정도를 많이 지금 커버가 되고 있습니다. 다행인 점은 내시경 치료를 하게 되면 과거에 수술로 치료했던 환자의 성적들과 비교할 때 떨어지지 않고 거의 비등하다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위암 환자가 제게 오게 되면 손가락을 제가 이렇게 핍니다. 여기가 내시경을 들어갈 때 보는 면이 되겠고요. 점막이라고 그러고 안에까지 심부로 생각을 할 때 내시경 치료로 완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은 2번째까지 오게 되면 저희들이 내시경으로 포를 뜹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치될 확률이 95% 이상입니다. 단 암이 제3층까지 오게 되면은 이렇게 되면은 내시경으로 잘랐더라도 암이 충분히 제거가 되지 않을 확률이 있어서 추가적 수술은 필요하고요. 암이 3번째, 4번째까지, 5번째까지 이렇게 되면 수술로 제거를 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이게 내시경적 치료법이 일단 수술보다는 조금 좀 가볍게 느껴지는 맞습니다. 거라서 환자 입장에서는 좀 마음이라도 편한데요. 네네. 이 수술적 방법에 대해서는 더 정교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네. 수술을 하게 되면은 대표적으로 2가지를 원칙을 합니다. 그러니까 위가 통으로 돼 있는데요. 네. 위쪽에 생기게 되면 위 전체를 자릅니다. 위에 아래쪽에 생기면 위에 3분의 2 절제를 합니다. 조그맣더라도 위 들어간 입구에 생기게 되면 다 자르는데 제가 환자들한테 이렇게 설명합니다. 팔을 만약에 총상을 여기 당했다. 그러면 팔을 요만큼 자르고 팔 붙인 사람 보셨냐? 기능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안 되는 거고요. 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반에 위암이 위 시작 부위 생기면 다 자르고 아래쪽 생기면 이렇게 자르고 여기만 있는 팔 가진 분 보신 것처럼 똑같은 원리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위도 다른 장기들과 연결이 되어 있는 장기다 보니까. 정확하십니다. 네. 맞습니다. 다른 장기와의 조화가 필요합니다. 다른 여타의 장기들에 비해서 위에 굉장히 제가 신경을 많이 쓰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배도 자주 아프고 통증도 좀 있고. 그런데 뭐 제가 할 수 있는 그런 조기 발견 좀 할 수 있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한국에서 제공하고 있는 40세 이상의 남녀 성인 남녀 불문하고 2년마다 하는 내시경 검사를 빠지지 말라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환자분들이 내시경 검사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물론 저도 당해봤지만 편한 검사는 아닙니다. 그래서 위장 조영술을 하고 계신 분도 계신데요. 그거는 사실 첫 번째 선택이 아닙니다. 한국 국가 가이드라인 자체에서도 권유사항도 내시경을 하세요 라고 되어 있고 정 못하겠으면 어쩔 수 없을 때는 위장 조영술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장 조영술 검사를 하시는 분들은 이제 아주 세밀하게 잡아내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는 건가 봐요.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네. 아무래도 눈으로 직접 보는 검사법이 정확하다는 거는 뭐 다 그냥 인지가 될 것 같습니다. 생활 속에서 좀
이런 위암을 예방할 수 있는 노하우 같은 네. 건 어떤 게 있을까요? 위암 자체의 발생을 예방할 방법은 아예 애초부터 할 방법은 헬리코박터가 있으면 제균하는 게 1번이고요. 네. 또 혹시 음식 쪽으로 잘하고 싶으면은 뻔한 얘기긴 하지만은 비타민 C가 많은 음식, 그다음에 야채나 과일과 같이 프레시하게 드시는 것을 권유드리고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탄 음식, 짠 음식을 피하는 것을 꼭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헬리코박터 균 검사가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요. 네. 그 검사는 어떤 방식으로 할 수 있는 건가요? 첫 번째는 직접 내시경으로 위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균이 네. 내시경으로 위에 들어가서 채집을 해가지고 확인하는 방법을 생각하는 게고요. 이게 힘든 경우가 가끔씩 있습니다. 이럴 때는 호기 검사라 그래서 호흡 불어서 하는 검사법이 간접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이제 내시경을 받게 되면은 수면 내시경을 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네.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좀 효과적이면서 가장 이렇게 확실하게 검사를 하는 방향이나 방법일지 네. 궁금해요. 제가 믿고 있는 부분은 관찰을 오래 하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무작정 30분까지 할 수 있는 건 아닌 거고요. 저희들이 이 병원을 통해서 했던 연구가 있었는데 적어도 12지장에서부터 위를 통해서 목구멍까지 관찰 시간을 3분 이상 늘릴 경우에는 위암 발견율이 많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저는 관찰 시간을 가장 중요시 여기고 있고 저와 같이 일하는 동료분들한테도 오랫동안 보시라고 권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속도법이라는 게 유행했습니다. 단 5분만 주면 쭉 보고 줄거리 얘기합니다. 사실 저희들이 원하는 거는 줄거리 보는 위암을 보는 게 큰 덩어리를 보는 위암을 보는 게 아니고 작은 위암 찾는 거기 때문에 거기는 틀린 것이 찾으라.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속도법으로 틀린 것이 못 찾습니다. 그렇죠. 꼼꼼하게 봐야지 틀린 글씨를 찾습니다. 네, 같은 원리로 저희도 내시경을 볼 때 가능하시면은 오랫동안 보는 것이 좋다라고 저희들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와, 이게 잠들어 있는 환자들이 몇 분을 보시는지를 잘 모르니까 네. 굉장히 인상적인 얘기예요. 참고로 저희도 그래서 이거 경험을 얻은 다음에 저희 검진센터를 통해서 네. 앞으로 선생님들은 절대로 3분 이상 보아야 됩니다 라고 권유했더니 저희 병원 검진에서 정말 논문으로 나와 있는데요. 위암 발견율이 1.5배가 늘었습니다. 실제 데이터 굉장히 좋은 논문에 실렸고. 자, 지금까지 위암 분야의 명의, 이 내시경 분야의 전문가 박재명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교수님 끝으로 우리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내시경하는 의사 입장에서는 상당히 많은 위암을 봅니다. 네. 그 중에서는 열심히 정기점진을 받으시면서 일찍 발견되신 분이 있고요. 그렇지 못하고 바쁘시기 때문에 못한 분도 있습니다. 가능하시다 그러면 시간 내셔가지고 적어도 2년마다 하는 이런 국가검진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힘드신 부분이 있으면 전문가들과 상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40대 전까지 그렇다고 너무 안심할 것도 아니죠.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40대 이전에서도 암 발생은 있을 수 있습니다. 단 이거는 예측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왜냐하면 위암으로부터 순차적으로 가는 암은 아니기 때문에 내시경 또한 예방은 힘들겠지 위암 사망률 예방은 힘들겠지만 이런 암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편하시다 그러면 위내시경 하는 거는 저는 말리지 않고 솔직히 저도 젊으신 위암 환자들 굉장히 많이 봅니다. 굉장히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나이에 상관하지 않고 좀 이렇게 좀 불편감을 느끼신다던가 여러모로 좀 검진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뭐 느낌이나 생각이 든다면 사실 네. 이렇게 검진을 하는 거는 좋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 또 하나 또 제가 이 전공을 선택한 이유도 있지만은 내부 장기를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는 장기가 있다는 것은 굉장히 행복한 일입니다. 그렇죠. CT 찍어서 간접적으로 보는 게 아니고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는 거 굉장히 행복한 일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봐주신 덕분에 그래도 조기의 발견율도 높고 그래서 조기에 치료할 수 있는 방법들도 많이 개발돼서 그래도 환자분들의 삶의 질이 그래도 이렇게 보장된다는 게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신 소화기내과 박재명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다행스러운 부분이요. 내시경 검사만 제때제때 받아도 위암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바쁘셔도 건강을 위해서 꼭 검사 정기적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명의를 만나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